제가 TBA 값 말씀드렸죠? 항산화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건가요? 이 수치가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항산화 이런 뭐 성분보다 EM이 몇 배 효과가 있냐면 한 3배 효과가 있다. 항산화 물질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EM 판매 회사에서 되게 많이 팔고 있지. EM 관련해서. 이거 뭡니까? EM? 비누. 뭐 세제, 뭐 치약, 샴푸. 이거 뭔지 아시죠? 이 뭔지 모르세요? 마시는, 그러니까 EM이 그 먹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먹는 거 제가 분말로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분말 형태가 아니고 EM은 섭취를 하고 싶은데 EM의 어떤 효과를 그걸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게 식품으로는 허가가 안 나니까 결국 이제 회사에서 이제 파는 방법이 거기 EM 속에 항산화 성분만 추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500짜리 한 병에 7만 원. 우와, 겁나 비싸. 겁나 비싸. 뭐 이런 목걸이 이런 거 제가 뭐 파동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건 EM을 정말 제대로 심화의 심화 정도 들어가셔서 이제 파동 공부도 좀 하시면 그 희가대로 박사 보시면 이 파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분이 여기 제일 관심 많아요. 네. 근데 저기 효과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분이 저걸 차고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그러셔서 그 사람들이 그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거기 온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접수가 되는지 제가 EM의 효과는 확실히 알기는 알겠는데 이 파동까지는 아직 제가 제 몸으로 체득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먼지 진드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비듬이 떨어지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산화가 되면 진드기가 먹기 좋은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화 향기를 그러니까 부패 향기를 맡고 진드기가 더 달라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EM을 뿌리면 일단 그 각질이 떨어지더라도 산화되지 않겠죠. 그러면 예, 진드기가 덜 달라붙고 그래서 항상 잘 털어준 다음에 EM 뿌려주시고 그 대신 수분기는 잘 말려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EM의 건강에 제일 효과 있는 게 뭐예요? 가려움 쪽이죠. 그러니까 손에 습진 같은 거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세제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손에 습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EM을 장기로 사용하시게 되면 습진이 남는 효과. 그다음에 무좀 같은 거, 아토피 같은 거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는 특히 잘 맞아야 됩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아토피 이거 써봐 백발백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아토피의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여드랑도 마찬가지로 다 이 미생물의 작용이기 때문에 거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례들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손이 나아가는 과정. 학교에서도 이렇게 냄새 나는 데 이런 데 다 쓰고 학교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텃밭 가꾸기 그리고 평소 생활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일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락스 쓰고 이런 게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모두들 이걸 쓰는 거지만 이거 특히 이해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노인 요양시설. 그 노인 요양시설은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되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는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죠. 그거 잡는데 굉장히 골몰하거든요. 그래서 EM 써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그러니까 우리 쌀뜨물 발효액 만들 때 향기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귤 껍질이라든지 사과 껍데기를 센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센 거는 말리지 않은 센 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서 잘못하면 부패하듯이. 그래서 말려. 그리고 모든 건 말려야 향기가 더 좋아져요. 네, 더 진해져요. 그래서 허브 같은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로즈마리 같은 거 쓰고 싶다. 그럼 그거를 뜯어서 말리신 다음에 발효시킬 때 같이 넣어서 말려요. 그거 하기 때문에 발효가 다 일주일 정도 되면 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허브를 다 건져내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그 안에 담궈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 풀어지면서 이렇게
가루가 되는 예, 그러니까 막 애가 녹아내리는 거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향기만 추출하고 나서는 건져 내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자, 우리 효소 얘기했죠. 효소는 잠재해서 원래 몸에 가지고 있는 것과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딱 맞는 효소가 들어와야지 소화 효소가 여기 피를 순환시키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쓰일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몸의 생리에서 작용하는 효소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효소는 소화효만 쓰는 거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건 혈관을 튼튼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 열쇠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몸에 이거 거의 우리 몸의 생리에 거의 다 들어가죠, 그죠? 소화흡수, 혈액정화 다 들어가죠. 이 효소가 부족해지면 이게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혈액 정화작용이 떨어지면 피가 탁해지겠죠. 네. 오히려 세포 부활이 잘 안 되겠죠. 세포 재생이 잘 안 되겠죠. 이게 다 효소가 작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리가 모든 게 다 효소가 작용해야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족해지면 이거는 제가 책자에 다 넣어놨죠. 그 부분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소가 적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효소가 공급이 외부 공급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역시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효소 공급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아시죠? 이거 10대 푸드 보시면. 효소 당근이 그래서 했고 그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제가 그 결정적으로 제가 집에 가서 차차차 했던 게 뭘까요? 뒤집어줘야 되는데 뒤집어주고 계세요? 책 보고 뒤집어주고 계세요? 책을 안 보시나 봐요. 자 1개월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설탕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떠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왜 누름독 같은 거에서 이렇게 꾹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게 잠기도록 눌러주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게 안 되니까 병을 꽉 해서 이렇게 밀폐된 병을 사용을 하면 그냥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설탕이 바닥 설탕이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확 뒤집고 한 2, 3일 한 번씩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막 뒤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그렇죠? 흔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으셔도 돼요. 이 흔드는 것도 귀찮으니까 뒤집고. 거기 뭐 한 달 내에는 그렇게 자주 뒤집어 주다가 이제 점점 기간이 길어지죠. 3개월쯤 되면은 그 위에 거 맑은 것만 이렇게 따라내고 건더기는 사실은 이렇게 따로 이제 폐기를 하시고 이제 그 맑은 것만 또 두면 또 찌꺼기가 생긴다 그랬죠. 또 걸러내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막 큰 항아리에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에서 몇 년 묵었어요. 뭐 이런 효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묵으면 볼수록 더 좋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패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로 못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꺼버리겠습니다. 선생님 화면 꺼주세요. 자, 제가 이거를 하나씩 복사를 해왔는데 한 장씩 선생님 쭉 돌려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남의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해온 건데 이거는 우리 EM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환을 왜 드렸냐면 어떻게 교환을 짜는지 보라고 그냥 드린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교육 내용이냐면 중학교에서 3학년이 시험 끝나고 판판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시간이 막 학교에서 막 애들을 케어를 못 해가지고 막 이제 노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 강사들 불러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료수를 마시려면 왜 물 마시지 왜 음료수 마셔 이러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이 그 음료수를 마시면 제일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당분하고 카페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음료수에 대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거기서 45분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시간이 딱 그 45분 안에
아이들한테 뭘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제 당분과 카페인. 당분 중에서 혹시 액상과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설탕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뭐 설탕이 나쁜 건 알고 계시는데 그 설탕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맛이 달아.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액상과당이로 써 있어요.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6배나 더 달면서 흡수가 더 빨라. 그래서 더 나빠요. 근데 그 액상과당이 이름을 바꿔서 막 우리한테 팔리거든요. 물엿. 예? 물엿 또 뭐죠? 뭐 올리고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올리고당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더 안 좋은 거였던 거예요. 뭐 그 유전자 조작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거를 아이들한테 당분이 설탕이 나쁜데 그거보다 더 나쁜 설탕이 나쁜 거 얘기를 쭉 해주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액상과당이고 액상과당을 먹으면 이렇게 병이 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다음에 카페인 얘기하고 그리고 액상과당에 대한 실험도 좀 들어가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집의 맨 뒤에 보시면 제가 빈 교환을 하나 넣어놨잖아요. 근데 자, 제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각자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세요 이러면 제가 해본 결과에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공동 작업을 할 거예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교환을 같이, 그러니까 의논을 하면 좀 낫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럼 이제 한번, 일단 서울시 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목표라는 게 있죠. 학습 목표. 자, 학습 지도 안에서 제목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네, 제목이 들어가는데, 지금 성장 시기 음료 섭취에 따른 영양 이제 좀 지도안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이거를 선생님들은 좀 대상에 따라서 저 같으면 이제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진짜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식의 제목을 써도 상관없지만 특히 뭐 아이들 교육 이런 데는 좀 말을 좀 재밌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봤을 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내가 이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도 좀 질이 여러 가지잖아. 초딩, 중딩, 고딩 다 있어요. 어떤 애들이 제일 말을 안 들을까요? 중딩. 요새 중학교 2학년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네. 북한이 못 내려오는 이유는 2학년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개로 할 정도로. 예, 그만큼 애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처럼 어느 정도 약간 어른에 근접해서 이렇게 좀 고등학생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팔짱 끼고 이렇게 봐요. 지금부터 한번 떠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봐줄게요. 이런 태도. 네. 그러니까 뭘 물어봐. 대답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너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라. 나 그냥 들어만 줄게. 막 그런 분위기가 고등학생한테니까요. 중학생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 선생님이 떠들든 말든 자기가 자고 싶으면 그냥 외부 강사도 소용없어요. 요즘은 저는 학교 선생님만 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든 게 외부 강사면 최소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주겠지? 라고 하는 건 만만의 콩떡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요. 엎어서 뭐 그러니까 중학생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자기 또 공부도 하고요. 자기가 떠들고 싶은 옆에 친구랑 얘기도 하고 통제가 잘 안 돼요. 제일 말 잘 듣는 그래도 초딩이 제일 잘 맞아요. 말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교육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중학생이고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EM 같으면 대상이 주로 성인이 될 확률이 되겠죠. 성인도 이제 종류가 좀 여러 부류로 나누겠죠. 예, 대부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부들이실 거고, 또, 뭐, 우리 이런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막 남자분들이 쫙 앉아 계시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역시 그 실생활하고 밀접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좀 연세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아이템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부들 대상이면 뭐 빨래해요, 뭐 설거지해요, 막 이런 얘기가 먹히는데
그나마 아저씨들한테 빨래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만한 걸로 얘기를 똑같은 EM을 풀 때 그 대상이 관심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학생들이다 그러면 역시 학생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집중 공략을 하셔야 아이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걔들이 빨래하고 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들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원도 중요하죠. EM 강의 같은 경우는 막 강당에 이렇게 확 막 2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 아니면 이렇게 진짜 여러분처럼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소수 정예가 할 수도 있고, 또 뭐 보통은 한 20명에서 30명 내외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EM 강의니까 그래서 많고요. 그래서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EM 강의를 도대체 얼마만큼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지 그걸 좀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 맞춰서 45분만 하는 겁니다. 네. 그 선생님들 목적과 목표가 좀 다른 거 아세요? 지금 여기는 이게 다 목표만 나와 있는데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목적은 모든 걸 통틀어서 인간이 가야 할 방향. 그거를 크게 목적이라고 하고, 목표는 이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 제한적인 강의성 이런 거의 유사하게 맞추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버려요.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교환을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줄넘기를 시켜봤더니 애들이 줄넘기를 못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줄넘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줄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줄넘기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 그 선생님이 이 목적과 목표를 딱 세웠거든요. 근데 보통은 목표만 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교환에서 핵심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목표는 이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목적에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애들이 이걸 줄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줄넘기를 1시간 동안 줄넘기를 가르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줄넘기를 다 할 수 있게. 선생님 그거 조금만 더 다듬어 보세요. 되게 근접했거든요. 이 수업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1시간을 이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수 있게.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요. 줄넘기를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줄 안다. 이게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 줄넘기를 못하는 아이들을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상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쓰시면 딱 이 정답이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줄 안다. 못하던 아이들이 할 줄 알게 되면 그거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넘기를 할 줄 알게 만들려면 이 목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한다?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뭐 처음에는 줄을 먼저 돌린다. 뭐 돌려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리를 이해시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 줄넘기를 할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제반 사항들 있잖아요. 이게 목표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서울시 걸 쭉 보시면 활동 목표에 보시면 뭐 성동기 청소년이 뭐 음료를 마시면 어떤
어떤 영양학적으로 위험한지 대해 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 이 프로그램의 목적, 이 교환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이 음료수를 덜 마실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오늘의 목표는요, 아이들이 음료수를 덜 마시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영양학적으로 이게 안 좋아,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양보다 덜 마시게 하는 게 오늘의 교육 목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 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EM의 교환을 짤 때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도입을 할 때는 항상 뭘 하면 되냐면, 아이들은, 뭐죠?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뭔가, 강사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통 그 EM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회성 강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막 본론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제일 먼저 앞에 하는 건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죠.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건 말 그대로 눈을 맞추고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신 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인사사기 소개시키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또 시키네, 막 이런. 시작부터 시키네, 막. 그러니까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풀어나가신지가 어떤 강사들은 막 무슨 약간 마술 같은 거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이제 해보니까.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좀 재미있는 그림을 띄워놓고 이게 왜 요즘 보면 막 그림 이렇게 보면 막 이런 할머니인데 이렇게 보면 여왕님 얼굴하고 이런 뭐 재미있는 뭐 그런 거 보여주면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전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아이스 브레이킹은 뭐였냐면 돈을 있잖아요. 우리 맨날 10,000원짜리 돈 잘 쓰잖아요. 그걸 그려보래.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10,000원짜리에 누가 계시더라? 막 이거부터 그 10,000원 글자가 어디에 써있더라?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나세요? 아니요. 근데 막 그거에 막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되게 재미없죠. 도입 부분에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고. 저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이제 식생활 교육 계획서는 이거는 이제 관에서 짜준 거라 재미없어요 지금. 근데 강의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죠? 여기 내용이 쭉 나오죠. 전개. 우리는 지금 전개가 막 1, 2, 3, 4로 막 나와 있지. 더 세부적으로. 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놨지만 이거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것은 시간 배분을 좀 세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앞에 얘기가 정확하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얘기 반도 못했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였어. 내가 뭐 1시간을 기획을 했는데 내가 30분이 되었을 때는 얘기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의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그냥 형식으로 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는 순서대로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30분에 이야기를 끝내기로 했으면 30분 근처에 그 얘기가 거의 다 가 있어야지 흐름이. 원래 시작은 늦게 해도 끝날 때는 칼같이 끝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남의 강의를 들으러 많이 가요. 저도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고 계속 공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요즘 공정무역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배우러 다니는데 정말 밤 시간에 앉아있는 게 강의 듣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역이구나. 이거 듣는 것도 힘들구나. 강사도 힘들지만 들어주는 것도 힘들구나. 이러니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시간을 좀 세분해서 그러니까 특히 처음이실 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익으면 대충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세밀하게 짜지 않아도 아마 이렇게 시간 배분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세요. 그걸 이제 조정을 잘 못하면 시간 배분을 못해서 할 얘기를 못하고 칼같이 맞춰야 되는. 내가 할 얘기 다 못했다고 해서 5분, 10분 초과해버리면 네. 이 수강생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옆에 어디까지 자 이거에 10분 할애하고 45분 중에 이 본 얘기에 20분 할애하고 10분 얘기 이게 시간 배분이 다 돼 있죠. 예, 요 안에 이 시간 안에 이 얘기가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중간에 실험이 있으면 실험 같은 것도 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강의 방법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걸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강의식 강의라고 하죠. 그냥 일방적으로 강사만 혼자 떠드는 강의. 그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정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강의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집중만 잘 시킬 수 있다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강의 하시다 보면 혼자 떠들 확률이 좀 높아요. 네. 토의식 이런 것들은 정말 뭔가 좀 제대로 됐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이제 이미 이제 좀 친분이 있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수업들이라서 오늘 조별 발표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실험이 있으면 주의력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시청각 자료는 우리 동영상 같은 거 틀까 말까. 근데 제가 EM 강의에서 동영상을 거의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안 돼. 그렇게 EM을 막 다른 강의에서는 이렇게 5분짜리로 나온 이런 강의한 그 동영상들이 되게 많은데요. EM은 그게 없어요. 그렇게 짧게. EM은 말하자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보기 쉽게 막, 특히 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 막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이런 그 이런 다큐멘터리식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걸로 이렇게 산뜻하게 나온 이런 게 없어요, EM은. 누가 좀 하나 해줬으면 딱 좋겠는데, 안 만들어요. 우리 레드백에서 하나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용역 주셔서 EM을 아주 간단하게 만화 형태로 한 5분 정도로 착 합쳐서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이렇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렇게 환경을 건강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EM이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시청각 사료를 쓸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스승님 죄송한데 그 A4 용지 있잖아요. 한 2장만 좀 주시겠어요? 제가 긴 용지가 없네. 네. 자, 용지 가져오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제일 중요한 건 강사가 오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EM 강의를 쭉 들으셨는데 EM 강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강의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 종이 주시는 종이로 두 분이 한번 짝을 지어보시겠어요? 가시더라도 일단 같이 짝 하세요. 네. 어차피 저쪽으로 가신다니까 제가. 자, 두 분은 조금 붙으세요. 네, 여기 A4 용지 하나 가지시고 A4 용지 하나 가지시고 지금 그 A4 용지를 두 분이서 공동 작업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지금 EM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쭉 배우기는 하셨는데 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네, 감이 잘 안 잡히셔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EM. 왜냐면 내가 EM 하면 연상되는 것이 뭔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EM 딱 적으시고 자, EM에서 내가 뭘 가르쳐야 돼? 해야 될 게 뭘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생물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없습니다. 일단은 막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생물, 자, 유용한 미생물 아니라 바로 미생물로 들어가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생활의 활용, 그죠? 뭐 쌀뜨물 좋습니다. 뭐 쌀뜨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쌀뜨물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물에 관한 얘기 또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할게요. 어떤 분들이 EM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EM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지 그 내용들을 여기 쭉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두 분이 의논하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럼 마이트는 예, 그냥, 예, 마음대로 쭉 써보세요. 그 생활의 실천 활용 부분에서는 어디다가 쓸 건지 좀 더 파생이 막 돼갈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아시는 거야. 이름이 무엇인가? 왜 써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의 쓰임새가 영어. 그다음에 인간에서 쌀뜨물 들어가고 언제 쓸 거냐?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언제 쓸 수 있는지, 누가 쓸 거냐, 다. 뭐 그런 거지. 여기도 활용이 되는 거죠. 많이 배우면 안 되지만 미생물에서 무슨 이해에서 만든 유명한 미생물도 잡고 계피라고 되지. 계피.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씩은 건드려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가지고 뻗어나가서 물, 여기서 다 나간다고 하면 물질,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냥 물도 있잖아요. 교육 중이에요. 왜요? 알았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나가서 여기를 나가면 저 전이하기 쉽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계속 나가야 돼. 지금 여기 나가면 안 되는 이거를 거야. 아니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내가 어제 갔었는데 이 미술만 내는 강의했죠. 강의에 그래서 지금 지금 콜틴이 박사가 콜틴 박사가 이거 다 지금 이루어가면 강의가 목표에도 좀 쉽잖아. 아니지 여기서 나를 가지고 생물하고 관련없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수준이 우리만 나가는 내가 보니까 다른 게 있잖아. 유치원 내가 보는 주고 EM 제품적인 이 강의가 좀 필요해.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랑 아까 관련 내가 아스펙이 있고 있잖아요. 결론은 났었는데 이때 많이 가요. 이렇게 정리가 가거나 역사, EM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바뀌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게 무슨 양가만 본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범위를 잡지 마시고요. EM과 관련된 걸 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다. 범위를 잡지 마세요.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보세요. 이게 저치나 서브에서 출연을 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시간을 그런 거는 10년, 7년 이걸로만 좀 공부가 비녀에 이 강의가 중요한 거는 영어 중요한 강의 쓰는 걸 어떻게 쓴다 그것도 우리가 엄청나게 경계 얘기 여기 나왔네.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스이버가 안에 습지 들어갔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22개 쓰는지 나눠. 이제 150여 50개 나라에서 내가 어저께 우리 신경 전체를 생산한다. 교육 전문가 강의 강원시 갔더니 딱
똑같은 게 좀 그런 이분 싸우면 우리가 편한 것도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더 알려주나. 사연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대충 정리되셨어요? 아직도 적게 많아. 이런 그런 자취 20대에서 30대가 있는 거, 동네 40대에서 그때 이 보살을 보다가 그들 이거 약간 쓸 수 있는 게 있잖아. 어디에 쓸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사용하고 하나까지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정도 이런 것도 막 이게 되면은 이제 강의가 일정하고 다음을 해서 하면 강의를 하면 조금 멘트를 때문에 너무 방송을 쉬어야 돼. 그리고 유치원 교회 나가서 발을 해가지고 복지위원장 하니까 시민의 복지위원장보다 발을 고수는 나가야 잘 만들지. 저기 가서 들어갔죠. 뭐 저거는 냉장고에 나가잖아. 근데 지금 여기 제주도나 전주에서 파는 냉장고에 넣는 말이 또 없어. 근데 보통 70에서 80만 마리야. 여기 냉장고가 안 된다. 이게 이거랑 같이 만들기는 대구 간 데도 냉장고들은 뭐 대구 가는 것도 수밖에 없어. 이걸 적어내면 자치센터도 일주일에 뭐 2번 한 번 계속 들어간 얘기지. 뭐 정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몰라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루에서 20번을 쓰게 돼 있기는 우리나라 10사람에서 이미 사업을 했어요. 근데 강사가 전국 식객이 7만 원이야. 한 시간에. 이제 거기서 한 시간에 추가하면 4만 원인데 2만 원 이렇게 그냥 써서 사업을 해제 이런 했어요. 얘기가 많다. 이게 남녀가 거의 지켜요. 결국에 가는 일주일에 3번을 물건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 2분만 더 드릴게요. 쓰는 사용하는 거잖아. 강사가 한 10만 원 정도 한 거는 넣을 수가 없잖아. 80만 원은 시켜오면 고정 수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하고 거의 반장이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하나씩 끄집어 들고 하는 거죠. 나는 뭐냐면 하나에 지금 4딱 한 50원 이렇게 한 통이에요. 사서 여기서는 별난탄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싸도 쓰다 보면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잖아. 통을 넣어요. 근데 여기 이거 지금 지정 중앙권은 물로서 미세물 심리지 않거나 이렇게 황사라는 방학동 그런 지금 80에 70까지 물로 상관없어요. 여서가. 그거는 안 맞는 미생이 맞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뜸으로만 맞는 것만 해가지고 그게 대답을 못해. 엄청 과장님 나와 안 해. 이걸 어떻게 해답을 드니까 어떻게 해라 물어보니까 그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해야 되는데 미생물이 줄까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저기서 하던 한 8개월 만에 썼잖아. 어쨌든 황사라 작품은 신세계를 이거 똑같아. 얘기하는 더 죽지 않아. 근데 물에다 하니까 약해져. 여기 있는 거. 근데 이제 내가 5천 주고 사는 거, 그게 지금 4,700원, 4,600원 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다 이거야. 그럼 미세물에 차이가 나지. 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막 의견이 분분해서 막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왜 사람들한테 EM을 사용하게 하고 싶으세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좋으니까? 목적이요. 네. 우선
자, 이제,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EM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은가?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런 학자들이 할 일이지,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EM을 전파하고자, 제가 EM을 왜 접하게 됐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이것 때문에요. 학교 배우는 거야. 거기서 배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합성세제가 여기 합성세제, 화학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성세제가 나쁘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런 걸 안 쓰려면 뭔가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EM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제가 어쩌다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대안이 없을까 하고 찾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EM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내가 목적하는 바가 왜 사람들한테 EM을 그냥 EM이 좋으니까 쓰세요. 이거는 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씀으로 해서 당신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지려면 보약을 먹죠. 그죠? 자, 접근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이 EM을 살리려면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이거를 많이 써서 이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을 위해서 EM을 쓰면 그 결과로 환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가지를 쳐갖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좋으니까 막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제가 또 그랬잖아요. EM이 아무리 좋아도 막 좋다고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약장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TBA 값이니 뭐 그래프 우리 강의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강사들이 그래프 같은 거 많이 어디 이렇게 출처 같은 거 밝히고 막 뭐 이런 자료가 이렇게 통계 자료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누가 그런데 뭐라고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식의 강의는 되게 곤란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EM이 되게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학적. 이걸 연구하시는 분도 제대로 없고 이런 데이터가 예를 들어 요즘 그 강의의 대세인 그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 자료들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쭉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 증가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기온 상승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쫙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딱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강의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EM 그게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손을 EM을 계속 했더니 손이 습진이 없어졌어요. 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강의 잘못하면 약장수 되기 딱 좋은 강의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이터들을 찾으실 수 있으면 그런 게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EM을 물에다가 사용했더니 수질이 개선됐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수질 개선해요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 전에 막 더러웠던 물 그림이라도 한 장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프터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라는 제시 정도도 그래프 제시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사진이라도 있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냥 물 쓰면 무조건 좋아져요. 이거는 이제 강의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강의가. 근데 EM이 되게 약한 부분이 그 데이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80가지 미생물이 작용하는 게 너무나 걔네들한테 머리에 이름표 붙이고 실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말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이은주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주대학교 쪽 EM 개발단 쪽에서 연구 실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수질 검사하는 방법 아세요 혹시? 그 물이 왜 더러워지냐면 질소와 인 성분을 보면 돼요. 그냥 질소가 아무리 많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인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썩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인이 합해지면서부터 물이 부영양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그 물에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약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게 COD라고 하거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용존 산소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질소량 같은 것도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실험들은 데이터 자료가 좀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자료는 없어요. 교재에 나와요. 요즘에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약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하시게 되면 좀 EM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조금씩 내놓으면 신뢰성을 또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EM을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경 문제와 연결돼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합성 세제, 화학 세제의 배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쓰면 왜 사람들이 나쁜 건 알아요. 그쵸? 그냥 이걸 쓰면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환경이 죽게 되고 그러면 PPG니까 EM을 사용해서 환경을 살리고 그걸로 그 결과로 우리 건강도 생기고 뭐 이렇게 나가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의, EM의 정의. EM이 뭐예요? 근데 수업이 딱 끝났을 때, 제가 강의 딱 끝났을 때, 자, 오늘 EM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여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EM이 뭐예요? 딱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이거 잘못한 거지, 이거. EM 강의 잘못한 거지. 결과적으로 EM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그럼 강의 완전 헛거한 거예요, 그죠? 정의를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이걸 그 강의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평가예요. 우리가 그 평가의 제일 그 기초적인 게 뭐냐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이 사실은 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르쳤는데 애들이 잘 배웠나? 다 알아듣고 있나? 요거 확인하려고 하는 게 시험인 거잖아요. 근데 요새 여기 변질돼서 애들 줄 세우기 하는 걸로 변질돼서 그렇지 실제로 시험이라는 것은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또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EM 가르치고 시험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어떻게 하면 평가가 될까요? 마지막에 내가 전달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전달되었나 이걸 확인하려면 질문법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쳤던 것 중에서 그 EM에 뭐가 살고 있는 미생물이 뭐죠 이러면 약간 시험의 성격이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게요. 그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서 그거 주시면 그걸 기억을 해주시는 꼭 있어요. 그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시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우리 많이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탁 돌려. 뭐 오늘 수업이 좋았나요? 멋지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나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설문지 작성해 보셨죠? 네, 설문지법도 있는 거예요. 그 평가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소감문을 쓰기도 하죠. 아이들한테는 그거 많이 하죠. 오늘 수업을 쓰고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을 적으시오. 어쨌든 그것도 근데 강사는 그게 꼭 필요한 게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땡 하고 나는 이제 이 강의 끝나면 땡 하고 집에 가고 나는 싹 잊어버리고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그게 그 부분이에요. 피드백 잘 안 돌아와요. 그냥 하고 끝나. 자, 그리고 우리 EM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것 중에 제가 적은 것 중에 적은 거 말고 선생님들이 이거 제가 안 적은 게 있으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없는 거. 생활에 활용하면 뭐가 있을까요? 청소, 빨래, 뭐 쭉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죠? 뭐 등등등 다 그동안 선생님들 배우신 거 있잖아요. 생활에 활용 되게 많을 거고. 자, 미생물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죠. 미생물은 어떻게 가지가 펼쳐나가는 걸까요? 미생물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그죠? 원래는 미생물 연구가 어떤 거부터 연구됐냐면, 나쁜 미생물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서 인식이 안 좋아요.
병균 연구부터 시작했던 거죠. 자, 과거에 이제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이 아플 때 이유를 몰랐어.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 일부러 피를 뽑아야 돼. 그래서 막 일부러 사람들을 상처내서 피를 뽑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미생물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정말 진짜 원시적인 방법으로 굿도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병을 낫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현미경이라는 존재가 발견되면서부터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그게 다 뭐를 하기 위해서 병을 대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사람 몸을 아프게 하니까 나쁜 세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제일 먼저 막 발견하기가 콜레라균, 장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앓이를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설사를 주주를 하면서 다 쓰러져.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물속에 물이 오염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안에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나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의학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되면서 나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도 미생물 하면 더럽고 절대 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불결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배우셔서 아시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은 좋지도 나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미생물은 이게 손에 한 마리도 묻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락스 얘기나 뭐 묵은 늑대 얘기도 드린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쁜 미생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주시는 거. 그리고 미생물이 뭔지도 좀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미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EM. 또 제가 안 적은 거 뭐 있을까요, 또 선생님? 네? 그렇죠. 부패와 발효기가 빠졌네요. 네. 부패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 또 아까 금방 했던 거, 항산화, 그죠? 항산화. 그리고 또 있었죠. 미생물에서. 여기서 사실 물 얘기도 여러 가지 제가 꼭 쌀뜨물에 할 이유는 없다고 한 이유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물 얘기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의 오염원을 뭘로 바꾼다? 정화원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물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물 속에 그 물을 정화하는 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그 오염물질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들어온 오염물질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EM이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저분자화 기억나시죠? 네, 이제 저분자화 시켜서 이 미생물들이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이런 그러니까 오염원을 정화원으로 바꾸어주는 역할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기억나시? 또 제가 안 적은 거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안 적은 거 하나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들 적으신 것 중에서. 예? 그렇죠. 유기농하고 여기 농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농업. 꼭 농업은 뭐 내가 밭이 없으면 사실 텃밭을 안 가꾸면 소용이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원. 아니 정원 베란다에도 화분 몇 개는 키우시니까요. 그러니까 텃밭이 없으신 분들한테 텃밭 얘기하는 게 사실 제가 소용없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정이니까 들으신 거고 대부분은 집에 화분 한두 개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빠진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용한 미생물이 뭔지를 또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미생물 여기서 파생돼서 나가도록 하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 자, 대충 이제 잡으셨나요? 네. 그러시면 지금부터 제가 종이를 도안을 직접 짜보실 겁니다. 따로 안 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자, 교환을 아까 제가 드린 이 서울시 거 하고 지금 여기 제가 드린 교환 예시하고 했을 때 지금 목적이 빠져 있잖아요. 목적 좀 하나 넣어주세요. 목적 하나 넣고 목표 넣고 오늘 목적 목표 다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EM 교환을 하나 짜보실 건데 펜 여기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펜이 좀 얇은데 좀 크게 써주세요. 글씨를 그래서 나와서 발표하셔야 되니까.
주시고요. 자, 빨간 펜도 드릴게요. 이거 굵은 펜도 하나만 드립니까요? 네, 한 분 넣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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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바깥에 1번 말로 왁구도 본인들 직접 잡으세요. 시간 배분 이런 것들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가 빠진지 아세요? 제가 드린 거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평가도 빠졌고 또 결정적으로 뭐 빠졌는데 결정적인 게 뭘까요? 준비물이 빠졌어요. 준비물. 자, 그러니까 준비물 여기 보면 빔 프로젝트 있네. 없는 사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교환은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교환은 예를 들어서 강의를 의뢰하신 쪽에서 교환 보내주세요. 이 교환을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자 강의를 의뢰하신 분은 이 교환을 딱 받으면 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구나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뭘 준비해줘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재료가 필요한데 강사는 뭘 준비해 올 거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 준비물 여기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재료를 했잖아요. 사실 여기 준비물 코너를 하나 더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준비물에서 강사가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기관에서 준비해 줘. 그리고 우리 이행 강의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적 목표가 한계가 있는데 사실 다른 강의는 예를 들면 인문학 강좌를 들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실천할 건 없지요. 그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문학 강좌 좋은 말씀 많이 그 마음의 양식이 되고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뭔가 실천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행은 어떨까요? 실천이 따르지 않으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강의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어떤 강의도 다 가급적이면 뭔가를 해보는 게 가장 좋겠으나 우리 EM 강의 후에 EM 분양이 없다면 네? 이 EM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EM 분양 안 하려면 EM 강의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해볼 거면 이 강의 들어서 뭐 할 건데요? 지식 뭐 쌓을 일 있어요? 이걸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EM 강의에서 꼭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류를 좀 할게요. 선생님은 대상을 누구로 하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공도 있고 사실 우리 여기 커리큘럼에 쫙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해오신 것들을 우리가 EM도 분류별로 강의 내용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아직은 그러실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EM을 어떻게 할까요? 1시간짜리를 할까요? 보통은 1시간밖에 의뢰를 안 해요. 2시간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같은 EM 강의인데요. 1시간짜리 있을 수 있고요. 1시간 반짜리 있을 수 있고 2시간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2시간짜리는 받으시면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네. 1시간짜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시간에 소화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대상을 누구로 하시고 싶으세요? 주부한테. 여기 이쪽 전 어디다 해볼까? 포커스가 어디 대상을 누구로 맞춰볼까요? 저는 지금 60대, 50대를 가르치는 EM을 지금. 남자들이에요. 남자, 여자가 더 많죠. 그럼 이거 비슷한데, 두 분데. 조금 대상을 이쪽은 그러면 저분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양보하시고요. 학생한테 EM을 가르친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상은, 중학생한테 중딩할까, 공딩할까? 중딩. 초딩은 좀 잘 안 맥혀요. 이 미생물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딩 정도로 그러면 중딩으로 잡아서, 네, 수업 시간이 그러면 중딩은 45분이 1시간이에요. 여기 선생님은 1시간을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잘 써보시죠.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그냥 펜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똑바로 안 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이에요? 네? 원? 아니 원으로 말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짜시라고요. 지금 교육을 의뢰한 쪽에서 교환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교환을 보내줘야 돼요.
네. 여기는 1시간짜리, 여기는 45분짜리. 여기는 대상이 중학생, 여기는 일반 주부가 대상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네. 일반 주요? 일반 주. 그러니까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강의 들으러 올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계층이 그 제일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해요. 예, 신청 제일 많이 하고 시간 되고 뭐 이제 또 제일 또 접근성 높은 주부들이 하는 일이 또 너무 많아서 제일 실생활에 몸에 닿는 부분이 많죠. 이거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계획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 그 서울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날짜가 여러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대표로 이렇게 쭉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일시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 장소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장소도 교실인지 강당인지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 조는 애들이 관심 있는 쪽을 포커스 잡으셔야 됩니다. 강의 내용 짜실 때. 애들이 뭘 궁금해하니까? 날 오는 거지. 이건 제가 나중에 발표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 하신 거 보고 네. 발표할게요. 좀 물어보는데. 교환이 저희가 그 시험할 때 교환을 해야 된다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결정. 근데 보통은 네. 제가 조금 이따 붙이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주신 거는 그 PT를 주셨죠? 네. 네, PT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두 번째 두 번째 각자 하는 네, 거. 네. 그거는 교환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선생님들이 이제 하신 이 교환이 이제 실용성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떨어뜨리는 아주 딱 붙여놨어. 아주 사이좋게 두 개 딱 붙었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나오셔서 먼저 보시겠습니까? 나와서 발표를 잠깐만 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그 중학교 아이들 30명, 인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현재 쓰고 있는 세제 그거를 청년 세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상은 남녀 중학생인데 현재 인원은 30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소요 시간은 중학생 45분, 그리고 장소는 중학교, 그리고 시간은 지금 현재 학습 목표를 합성 세제가 되게 이제 유해하다는 거, 나쁘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성 세제에 대안으로 청년 세제를 써야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를 목표로 잡았어요. 중민문화 강사가 이제 EM 비누를 좀 많이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한 40개 정도, 한 30개는 다 나눠주고, 10개 정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나눠줄 수 있게끔 활동 과정에서 이제 도입 부분은 생활 패턴을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오늘 아침에 뭐 샴푸하고 왔니? 목욕하고 왔니? 뭐 애들은 거의 대상에 따라서는 중학생들이 절반은 깨끗이고 절반은 깨끗이 안 씻어요. 우리 아들들을 보면 그래서 현재 너희가 쓰고 있는 세제의 종류를 이제 도입 부분에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러면서 이제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합성세제 이제 종류. 일단 도입 부분에서 쓴 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합성세제가 이렇다는 거 종류별로 지금 있는 합성세제 종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합성세제 들어있는 유해성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성세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합성세제가 이렇게 있는데 천연세제인 애들을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천연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EM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유용한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맛배기로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EM을 만든 제품이 비누, 샴푸, 린스 되게 많다라는 제품 그리고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환경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서 몸도 안 좋지만 이 지구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 세대이 너희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대인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지구를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너희 자손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천연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물, 공기, 토양 이런 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 부분에서 오늘 배운 것을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해가지고 비누가 40개를 준비했잖아요. 10개는 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0명을 다 해가지고 비누를 나눠주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이들한테 비누를 각자 나눠주면서 집에 가서 꼭 써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자, 두 번째 선생님 나오셔서 내용이 똑같아요. EM인데 어차피 EM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중위장치 대사에 자주 방문을 하시니까 그 대상으로 지구 대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지구 대상을 해서 한 10명 정도 지금 제가 강의 시간을 1시간짜리로 하는데 제목은 몸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EM. EM이 이제 50대에서 60대까지 주부이다 보니까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합성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 대상으로 이제 EM 강의를 교육을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사실은 EM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어 다양한 반면이긴 하지만 먼저는 합성세제가 왜 위험한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가 종류가 얼마나 되고 이 합성세제를 사용하면 내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안으로 합성세제를 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EM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EM은 무엇이냐 간단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정의를 설명을 하고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고 EM에는 뭐뭐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인식을 심어주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만 전달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주부이기다 보기 때문에 살림을 하기 때문에 쌀뜨물을 이용한 발효액을 만들잖아요. 쌀뜨물을 왜 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만드는 실험을 합니다. 20분 동안 쌀뜨물을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쌀뜨물을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하고요. 그게 A4 용지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실생활에서 부엌이나 청소나 이런 거를 A4 용지에다가 다 적어서 마지막에 아프게 마무리로 나눠주는 방법을 이렇게 1시간짜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이 안 도와주셨는데 하셨어요. 네. 거의 혼자 하신 듯. 자, 이 시간은 이제 지적질하는 시간이죠. 네, 지적질하는 시간. 선생님들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교원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뭔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네, 잘하신 부분과 빠진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장소를 넣으라 그랬는데 그냥 영영 중학교 이랬잖아요. 지금 문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남녀 중학생도 1, 2, 3학년이 있어요. 대상을 항상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중3이면 중3, 중3, 뭐 이렇게 중1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장소도 3학년이면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있어요. 그럼 몇 반에 가서 할 건지가 있잖아요. 3학년 전체를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강의 의뢰가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저쪽에서 강의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전화 왔어요. 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기, 그날이 일단은 날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내 시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뭐야? 대상이 누군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거기에 맞춘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 대상이 3학년이에요. 그럼 3학년 몇 반이에요? 물어보셔야 돼요. 3학년을 전체를 놓고 할 건지, 의뢰하는 쪽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3학년 1반에서 5반까지 강당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학년 1반을 꼭 찍어서 3학년 1반에서 강의를 해,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 장소가 중학교가 아니라 3학년 1반, 교실, 아니면 강당,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이러면 정확하게 중학교 내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잘 구별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소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수업 안에서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실생활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이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요. 아무리 늦잠을 자도 머리를 꼭 감고 가야 돼.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머리는 꼭 감고 가야 돼.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합성세제를 쓰지 말자고 얘기할 때 아이들 보고 머리 감지 말라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선생님은 천연세제로 바꾸자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천연세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쪽 방법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요. 매일 머리 감으면 이런 게 안 좋아. 그렇잖아요. 매일 머리를 감으면 오히려 기름 다 빠지고 머리가 더 거칠어져. 그런 식으로. 그래서 횟수를 이틀에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줄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갈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합성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EMB도 40개가 문제예요. 선생님 강의 가실 때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이 40개를 매번 이게 그리고 숙성하는데 한 달씩 걸리는 거 아시죠? EMB는 재활용비도 하셔도 집에다 싸놓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구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거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차라리 폐식용유 가지고 직접 만들기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EMP는 만들어. 그러면 그 EM에 대한 설명, 거기 EM이 들어가니까 EM에 대한 설명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럼 직접 만드는 작업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실습 시간. 그리고 그거는 2시간 연강. 45분, 2시간 정도 해야지 가능하겠죠. 앞에 입원하고 뒤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물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용을 어디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다 강사비에서 다 빼서 주실 거, 이거 다 충당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쪽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EM 분양하시잖아요. 이 EM 누가 준비하실 건데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사고 가실 거예요? 저는 쌀 부분을 가져가 준비를 해오시고요. 우리 원래는 이제 이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하려고 했거든요. 수내면 하면은 많이 들고 다니고. 그 무거운 걸 선생님 다 어떻게 운반하시려고? 차 갖고 치러 오시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애지간하면 제가 안 갖고 와요. 다 떠넘겨요. 기관에다가. 제가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한두 명께 아니잖아요. 발효액을 어디서 공짜로 제가 설사 가져올 수 있다 쳐도 그게 20명이면 20명 걸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들고 가요?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방법은 이거죠. 그거를 기관에서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돈 10,000원 안쪽에서 준비해 줄 수 있잖아요. 원액 한 병, 당밀 한 병.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스님들도 가져오셨잖아요. 페트병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그럼 분양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PT하고 몸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에 와야지. 비는 만들고 있어야지.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꼭 고려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기관에서는 보통 다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의뢰할 정도면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EM 원액 당밀 정도 준비해 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실 거예요. 큰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강사님 네. 그거를 비누를 왜 꼭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러니까 천연세제. 그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중학생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렇게 비누로 대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EM 분양해도 돼요. 애들도. 초등도 EM 분양해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인 거죠 약간. 몰라요.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막 요만한 덩어리 하나씩 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따만한 덩어리씩 하나씩 주는 거 이건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 꼭 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이 PT를 좀 더, 이 시간을 좀 더 세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이 이게 10분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야 될지 이게 처음 하실 때는요. 이렇게 뭉뚱그려 25분으로 해놓으시면 그쵸. 제가 이 앞에 장황하다 보면 나중에 5분밖에 안 남는다 그랬죠.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하세요. 네? 요 얘기를 몇 분에서 끝날 건지 요 얘기를 몇 분에서 끝날 건지 요 정도는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꼭 여기 여기 두 개가 다 마찬가지인데 EM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실천을 우리가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EM 강의가 끝났을 때 이 EM을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제 경험상 어디서 사요? 이게 제일 많아요. 선생님들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내용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두 교환에서 다 또 약간의 그 문제가 있는 게 EM을 천연 세제로 소개하시면 곤란해요. 얘는 절대 세제가 아니에요. 아하. 천연 세제가 있을 때 이게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이게 그래서 얘를 세제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게 되면 왜 안 씻어져요? 이런 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세제가 아니죠, 얘는. 절대로. 그 점을 항상 강의 끝에 강조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절대 세제가 아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천연 세제를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비누 자체는 천연 세제가 맞기는 맞죠. 그래서, 근데 애들이 절대로 이걸로 머리 안 감을걸?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가능한, 아이들한테 적용했을 때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안 할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머리 감고 나서 헹굴 때 EM으로 헹궈보자. 그러니까 EM을 분양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중학교도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분양하세요. 교화 다시 짜실 때 분양하시고요. 그래, 그럴 때 EM을 막 쓰는 거예요. 애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주로 자기 몸에 쓰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애들은 그게. 그러니까 머리 감고 헹구고 세수하고 헹구고 목욕하고 헹구고 우리 이빨 헹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날 샘플을 하나 딱 가져가 스프레이 통에다 EM을 이제 설탕 발효한 깨끗한 EM을 가져가셔서 입을 벌려서 입에다 한 번씩 쏴주는 거예요. 애들 그거 되게 좋아해. 막 머리에 뿌려주고 막 입 냄새 나지? 한 번 더 입 열어봐. 이렇게 체험시켜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이론을 막 길게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막
체험할 수, 어른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막 뿌려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제가 항상 발효액 하나 들고 가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런 냄새가 나는다. 완성이 일주일이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됐을 때 완성 상태를 몰라요. 처음 듣는 사람들. 그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체험으로 해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 향기를 한번 맡아봐야 분양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 뒤에 그 향기가 나는지 그때 그 향기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네, 다른 부분은 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좀 시각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리고 자 요쪽 조건은 제가 한번 얘기해주면 항상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좀 그럴 경향이 없는데요. 이 어른들은요 이미 EM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꽤 되세요. 그러면 항상 들어가기 전에 EM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처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금 저는 써본 적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오늘 처음인데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EM이 나름 알려줄 때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대상이 그거 항상 질문을 하셔서 누가 더 많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포커스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좀 완전 기초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써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기초는 가볍게 넘어가시는 거죠. 네, 실생활에 더 활용해. 그리고 쓰다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접근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은 짧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고 근데 이런 얘기는 잘 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짧게 넘어가시고 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듣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EM은 절대 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연 세제라는 식으로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이쪽도 만약에 EM 분양한다 그랬을 때 분양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분양 방법. 아까 이제 기관에다가 이제 원액하고 당밀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다. 그럼 준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분양하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페트병 이용해서 주로 많이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단체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분양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2리터 페트병에 쌀뜨물을 80% 채워서 들고 오래요. 수강생들한테. 그러면 그 들고 되게 무겁잖아요. 2리터 페트병 들고 오려면 무겁잖아요. 거기다 쌀뜨물까지 채워갖고 오려면. 자, 그렇게 분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분양하시던가요? 어떻게 분양하죠? 자, 페트병을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500짜리 하나만 가져오시면 빈 페트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식으로 뭐 큰 거 가져오고 작은 거 가져오고 상관은 없는데 빈 걸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쌀뜨물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하, 그 쌀뜨물을 들고 그렇게 낑낑거리고 교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빈 병만 하나 가져와서 EM과 당밀을 넣어서 보내서 집에서 채우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병은 뭐 큰 걸로 갖고 오는 게 더 번거롭다면 작은 거. 근데 또 이게 옮기고 하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면 그 작은 병에다 그냥 하고 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큰 병 갖고 오라는 게 더 속 편할 수도 있어요. 들고 올 수만 있으면. 근데 그게 애들이 그러고 실제 여기서 강사님하고 같이 넣어서 배양해서 이렇게 딱 주면 보는 데도 좋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샘플을 하나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가방도 무거운데 그걸 다 들고 온 거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쌀뜨물을 낑낑거리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들고 온 걸 봤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액과 당미를 넣어줄 때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요? 그게 이제 페트병 뚜껑이 5mm예요.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4컵을 넣어준다, 5컵을 넣어준다 그러면 그걸 하나, 둘 세고 있다가는 날 새겠죠. 깔때기에 그냥 깔때기. 자, 깔때기를 저는 이용을 안 하고 그 소주컵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소주컵 있어요. 그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그리고 그 소주컵에다 넣을 만큼의 양을 딱 매직으로 딱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EM 그만큼 딱 부어서 그냥 착 부으면 돼요. 네. 그러면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좀 누르면 이렇게 앞이 뾰족해져서 들어가기도 되게 쉬워요. 제가 그거는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하나, 둘, 5개 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밀 같은 것도 문제가 돼요. 당밀은 끈적하잖아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게 다 빨라요. 자, 선생님들이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으면 그게 4컵이 되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건 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으나 당밀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어디 용기에 담으면 거기 다 묻어버리니까. 그래서 당밀은 그게 이 칩이나 장롱 이런 데 뿌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탕을 하시는 그러니까 때문에 설탕으로 그렇다면 설탕 같은 경우는 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컵을 하나 준비해서 하나 더 준비해서 그렇게 넣게 해도 돼요. 네. 네. 설탕이랑 소금 넣게 해도 돼요. 당밀은 근데 이제 숫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밀로 하실 때는 강사가 하는 게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컵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가짜가 이거 따르는 동안에 원액 따르는 동안에 선생님은 반대편에서 쫙 30명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뚜껑만 닫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 다 제가 보는 구체적인 것만 한 거 말씀드렸고요. 뭐 이거는 여기 선생님은 좀 그래도 시간을 좀 이렇게 세분을 하셨네요. 그래서 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계획하신 거. 그러면 이 강의를 선생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청주 있다 치고 요 선생님 강의대로 한번 쫙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1시간 안에 끝나는지 진짜 시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멘트를 다 써야 돼요. 안녕하세요부터 초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초보는. 그래도 빼먹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다 써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적인 요약을 A4 용지 하나 정도로 쫙 적어보셔야 돼요.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쫙 한 다음에 그걸 보면서 PT를 만드셔야 돼요. PT를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한 장을 먼저 딱 쓰셔서 내가 꼭 해야 될 말들을 쫙 쓰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PT를 만드시면 PT를 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이 사진 넣을까 저 사진 넣을까 막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훨씬 더. 요거 한 장짜리 꼭 하시고.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도 이거 못 하시겠죠? 비누 만들었기 때문에 못 하시겠죠? 정말요? 네. 그냥 비누는 질문할 때 5개 정도만. 그렇죠. 그렇게 선물로 줄 수는 있으나 좀 차라리 분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애들도 써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부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실생활에 좀 포인트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부들은 그 EM의 원리라든지 미생물이 뭐 어떻게 뭐 중간자적 역할을 해서 뭐 이쪽으로 땡기고 뭐 발효쪽으로 땡기고 이런 얘기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디다 포커스를 시간을 많이 해야 할까요? 실생활 사용. 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건 너무 이제 좋다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데이터 같은 거 좀 제시를 하셔서 그리고 본인의 체험담도 너무 근거 없이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 더 질문 없으세요? 이거 오늘 3분밖에 안 남으셔갖고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연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서 다시 교환을 좀 잘 작성을 하셔서
시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PT 만드는 방법은 좀 배우셨나요? 네, 그렇죠. 선생님, 저도 되게 오래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PPT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필요해서 배우게 된 거죠? 네.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배우게 되는 그런 케이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PT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 소박한 PT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한 기교를 넣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 PT는 원래 깨끗하고 간결한 게 좋다고 생각하죠. PT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PPT 만드는 사람들의 그 제일 우상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죽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예요. 그 사람 PT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탕에. 그냥 글자 하나 쫙 지나가죠. 포인트가 딱 짚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사진 나열하고 막 멋있는 게 좋은 것 같으나 제가 써본 PPT 화면이 제일 좋은 거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면서 선명한 그런 PT 공부도 조금 필요하신 분만 하시고 그럼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면 또 좋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하시고요. 네. 우리 또 나중에 교육 현장에서 또 어떻게 만나 뵙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벌써 제가 시간이 됐어요.